여러분, 가장 최근에 스마트폰을 바꾼 게 언제입니까? 예전에는 2년 약정이 끝나기 무섭게 최신 폰으로 갈아탔지만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는 무려 40개월을 넘어섰습니다. 카메라 화소가 1억 화소에서 2억 화소로 늘어나고 화면 주사율이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200만 원을 선뜻 지불할 소비자는 이제 없습니다. 애플의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팀 쿡이 다급하게 비전 프로 등 혼합 현실 기기를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6인치 남짓한 사각형 유리판 위에서 인간의 엄지손가락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 효용이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하나의 기기 형태가 15년 이상 시장을 지배하면 반드시 파괴적 혁신을 맞이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전 세계의 정보를 쥐어주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두 손과 시선을 화면 안에 가두는 물리적 구속을 가져왔습니다. 테크거인들은 이제 이 네모난 감옥을 부수기로 합의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가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던 부품, 조립, 통신 사막이라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룰이 지배하는 컴퓨팅과 궤도 경제에 서막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4G, 5G 통신의 근본적인 맹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통신사가 수십조 원을 들여 땅바닥에 꽂아둔 지상 기지국. 반경 10km를 벗어나면 고철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산, 바다, 사막은 물론이고 하늘 위 비행기에서도 스마트폰은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최근 글로벌 통신 표준 기구인 3GPP에서 릴리즈 17이라는 새로운 기술 표준을 확정했습니다. 이 안에는 NTN, Non-Terrestrial Network, 비지상 네트워크라는 무시무시한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지국을 땅이 아닌 우주에 세우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이 표준이 상용화되기도 전인 지금 이미 6,000개가 넘는 스타링크 위성을 고도 550km 저궤도에 깔아버렸습니다. 최근 머스크가 테스트에 성공한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을 보셨나요? 별도의 거대한 위성 안테나 장비 없이 우리가 지금 쓰는 평범한 스마트폰으로 우주에 있는 위성과 직접 문자를 주고받는데 성공했습니다. 내년이면 음성통화와 데이터 통신까지 가능해집니다. 수십 년간 망을 깔아두고 요금 장사를 하던 SKT, AT&T 같은 지상 통신사들은 지금 사색이 되었습니다. 통신 인프라의 권력이 땅에서 하늘로 영구적으로 이동하는 권력 교체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스타링크 요금이 얼만데 그걸 스마트폰 대신 쓰냐? 아주 1차원적인 질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진짜 목적은 통신 요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머스크의 청사진을 보십시오. 우주에는 스타링크 통신사가 있고 땅에는 테슬라 자율주행차 모빌리티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기에서 쏟아지는 수백경 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도조라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돌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테슬라는 자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내놓고 테슬라 차량 구매자나 로봇 소유자에게 우주 통신망을 평생 무료로 풀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지지국 유지 보수 비용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우주 통신의 압도적 원가 경쟁력 때문이죠. 기기만 사면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이 빵빵 터지는데 누가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지상 통신사를 쓰겠습니까? 테슬라는 소비자를 통신망으로 올가매고 자율주행과 로봇 생태계에 완벽하게 종속시키는 궁극의 락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연결 자체를 장악하는 자가 다음 시대의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삼성전자는 이 거대한 판에서 어떤 패를 쥐고 있을까요? 애플이 자율주행차 애플카 개발을 10년 만에 완전히 포기하며 백기를 들었을 때 삼성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주통신과 온디바이스 AI가 결합하는 미래에는 예쁜 디자인이 아니라 혹독한 환경에서도 버티는 반도체 칩과 하드웨어 제조 능력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위성 신호를 직접 받으려면 스마트폰 내부의 통신 모뎀 칩이 미친 듯이 일을 해야 하고 필연적으로 엄청난 발열이 발생합니다. 삼성은 최근 발표한 엑시노스 5400 칩을 통해 이 발열과 전력 소모 문제를 4나노 초미세 공정으로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삼성의 수직 계열화입니다. 2017년 욕을 먹어가며 9조 원에 인수했던 자동차 전장기업 하만이 지금 글로벌 고급차 두뇌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우주위성통신, 삼성 엑시노스, 하만자동차 스마트싱스로 이어지는 애플조차 갖지 못한 완벽한 하드웨어 생태계가 이미 완성된 겁니다. 이러한 인프라 혁명 위에서 우리가 손에 쥐는 기기는 필연적으로 소멸합니다. 1단계는 스마트 반지와 스마트 안전입니다. 화면을 버리는 대신 생체 데이터 24시간 모니터링과 눈앞의 증강현실 AR을 취하는 거죠. 하지만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결론은 궁극의 스마트폰은 안경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를 보십시오. 최근 사지마비 환자의 뇌에 칩을 이식해 생각만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고 체스를 두는데 성공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작아서 불편하다고요? 2030년이 넘어가면 우리는 눈으로 화면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뇌의 시신경과 컴퓨터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머릿속에서 홀로그램이 펼쳐지고 생각만으로 지구 반대편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진정한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의 시대가 열립니다. 스마트폰을 없애는 이유는 우리 몸 자체가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궁극의 인터페이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 통신망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전 세계 인터넷의 99%를 책임지고 있는 해저 케이블의 권력을 빼앗아 온다는 점입니다. 바닷속에 깔린 케이블은 지진이나 국가 간의 분쟁, 홍해 해저, 케이블 절단 사태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스타링크 위성들은 우주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레이저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물리적 팩트가 숨어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유리를 통과할 때보다 진공상태 우주에서 무려 40% 이상 빠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런던에서 뉴욕으로 주식 매수 주문을 넣을 때 바닷속 광 케이블을 지나는 것보다 우주위성을 거쳐가는 것이 0.001초 더 빠르다는 겁니다. 런던에서 뉴욕으로 주식 매수 주문을 넣을 때 월스트리트의 초단타 매매 세력들에게 이 0.001초는 하루에 수백억 원의 수익을 가르는 생명줄입니다. 이들은 우주 통신망을 독점하기 위해 기꺼이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테슬라와 삼성이 주게 될 우주 인프라는 단순한 소비자용 스마트폰 요금제 따위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 데이터와 B2B 물류가 이동하는 글로벌 경제의 심장, 동맥을 장악하는 겁니다. 통신망이 깔리면 그 다음은 공장이 들어섭니다. 2030년을 기점으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할 산업은 놀랍게도 우주 제조업입니다. 지구에도 땅이 널렸는데 왜 우주에 공장을 지어? 라고 반문하시겠죠. 중력이 없고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는 지구에서 불가능한 완벽한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Z-Plan이라는 특수 광섬유입니다. 지구에서 만들면 중력 때문에 불순물이 섞여 결정이 깨지지만 무중력 우주에서 뽑아내면 기존 광 케이블보다 효율이 100배 이상 좋은 완벽한 케이블이 탄생합니다. 제약산업은 더 충격적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머크는 자사의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의 단백질 결정을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배양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중력이 없으니 단백질이 완벽한 형태로 결합하여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맞아야 하는 링거 주사를 집에서 콕 찌르는 피하 주사 형태로 바꿀 수 있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우주로 로켓을 한번 쏘려면 1kg당 수천만 원이 깨졌지만 일론 머스크가 스타쉽이라는 재활용 거대 로켓을 완성하면서 이제 그 비용이 1kg당 1만 원대, KTX 택배비 수준으로 곤도박질 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우주에서 찍어낸 초고순도 반도체와 항암제가 지구로 배송되는 궤도 어비트 경제의 거대한 폭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살벌하고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속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베팅해야 할까요? 첫째, 기존 스마트폰 렌즈, 케이스, 배터리를 납품하던 단순 조립 하청업체들의 주식에서 당장 눈을 돌려야 합니다. 폼팩터가 시계, 반지, 안경, 나아가 뇌이식 칩으로 초소형화될수록 기존 부품사들의 이익률은 박상합니다. 둘째, 땅을 파고 장사하던 전통적인 통신사 SKT, KT, AT&T 등 주식의 미래를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들이 단순한 데이터 파이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AI 데이터 센터로 완벽하게 체질을 개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의 흐름은 우주 인프라와 온디바이스 AI의 핵심 두뇌를 만드는 곳으로 몰려갑니다. 전력 소모를 극한으로 줄이는 차세대 메모리, LPDDR 축, 우주 방사선을 견디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 그리고 기지국 없이
위성 신호를 직접 송수신하는 모뎀 설계 능력을 갖춘 기업들입니다. 단순히 삼성전자나 테슬라라는 이름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생태계의 뼈대를 납품하는 독점적 밸류체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별을 보라. 시청자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대중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부의 지도를 찍고 다시 그렸습니다. 15년 전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아이폰을 꺼내 들었을 때 사람들은 전화기에 왜 컴퓨터가 필요하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웃음의 대가로 누군가는 노키아와 모토로라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누군가는 애플 생태계에 올라타 수백 배의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은, 아니 그보다 수십 배는 더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종말은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는 위기가 아닙니다. 기계가 우리 몸의 일부가 되고 지능이 우주로 확장되며 인간이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는 진화의 순간입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네모난 유리판에 갇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거북목을 펴고 당당히 고개를 들어 저 하늘을 보셔야 합니다. 550km 위의 상공, 저 궤도 위에서 인류의 다음 10년을 지배할 거대한 자본과 기술의 폭포수가 이미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물결을 피하는 난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파도에 올라타는 서퍼가 되시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의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 냉혹한 진실을 앞으로도 가장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1인치라도 넓혀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